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11월 25일 오후 5시 7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, 이제 조만간 12월로 접어드는데 연말까지 장세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고요. 저번 전고점 대비 이제 주봉으로 치면은 11월 8일 주 대비해서 1년 하고, 그러니까 2주 전이 이제 1년 정도 됐었죠. 그래서 지금 1년 하고 2주 봉 정도 더 들어와 있는데요. 어떻게 좀 흘러갈지 궁금합니다.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특이한 게, 안 좋은 쪽으로 특이한 건 뭐냐면,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꺾여왔고, 하락해왔고, 또 꺾였는데, 지금, 이 하락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, 마켓캡 기준으로 38.2% 선에서 횡보 중이라는 거.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내려갔다가 반등을 해주는 그런 좀 구간 자체에 저는 좀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, 이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직까지도 40%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,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미넌스가 약간 좀 고전적인 지표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. 과거에는 좀 도미넌스 지표를 갖다가 참고를 많이 했었고, 그걸로 이제 시장을 좀 분석하는데 많이 썼었는데, 이제 그때 당시 뷰로 보자면 지금 아직도 더 하락할 구간이 좀 남아있다. 도미넌스 차트로만 보면은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, 이제 원래 비트가 이만큼 떨어졌으면은 어느 정도 도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한 구간으로 와줘야 되는데, 아직까지도 좀 계속해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, 그렇다면은 시장이 더 하락을 해서 비트가 좀 떨어지고 나머지 알트가 더 빠지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도미넌스의 상승을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,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이거는 단순 도미넌스 관점에서 본 거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린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이 이제 뭐 있다가도 비트가 이제 횡보를 또 하게 되면은 이더 또 횡보하게 되고, 그리고 알트들도 횡보하게 되고, 그래서 뭔가 특정 이슈가 있는 코인들이 아니라면은 조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애매하다. 이렇게 시총 낮은 잡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오락내리락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.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최근에 또 이제 그 이슈가 나왔죠. 런치패드 이슈가 나와서 분부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. 보시면은 거의 300달러를 다시 좀 탈환을 했었고요. 이때가, 그러니까 이 갑자기 올랐었을 때가 그때죠. FTX랑 뭐 이슈 있고 나서 쫙 빠졌다가 다시 쫙 올랐었던 그때 구간이고, 지금은 시장이 좀 막 이슈가 생기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런치패드 발표가 나서 오른 형태. 런치패드 기간 자체는 변동성이 아마 많이 없을 수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뭐 해증을 걸고 런치패드를 하기 위한 분부 물량 확보하는 구간이거나, 아니면은 뭐 덱스라든지 뭐 그런 뭐야 랜딩 플랫폼에서 그 담보를 맡기고 분부를 좀 대출해 와가지고 이자를 내면서 런치패드를 참가하는 형태로 많이들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, 보통 런치패드 끝나기 전까지는 분부 가격 변동성이 크게 없는 편입니다. 그리고 런치패드 끝날 때에 맞춰서 좀 하락을 하기도 하죠. 그건 어쨌든 비트 시장 자체가 좀 어떻게 흘러갈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이런 좀 상승에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상승은 아니지만 이런 상승의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.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런치패드라는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게 좀 오르고, 그 주간에는 가격이 이렇게 되고, 또 그게 끝나고 나서는 좀 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. 그리고 이런 분부 같은 경우도요. 최근에 보시면은 분부를 좀 장기 투자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제 주변에도 있었고,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, 이게 그런 마음이잖아요. 뭐냐면은 이제 비트는 시총이 높아서 내가 뭔가 투자하기에 수익률이 좀 적을 것 같고, 그렇다고 알트 좀 마이너 알트를 투자하자니 너무 시장이 또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르겠고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, 그래서 뭔가 조금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 좋을 만한 알트를 찾아서 투자하고 싶어서 찾은 게 분부잖아요. 그죠? 근데 생각하셔야 될 거는,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락장을 보고 계시다면은 분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잘 버티고 있지만 좀 큰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분부 같은 경우도
속절없이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, 물론 저번에 이제 5월, 6월 이때 저점 대비해서 이때가 한창 이제 뭐 셀시우스랑 3에로우즈 이때 뭐 파산하면서 뭐 이더리움 청산 나면서 시장이 쫙 하락할 때죠. 근데 이제 비트 같은 경우는 그때는 오히려 좀 위에 있었는데, 지금이 전저점인데 비해서 이런 몇몇 친구들은 오히려 지금은 상황은 더 좋은 친구들이고, 그만큼 펀더멘탈이 더 좋고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하기에 괜찮은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매틱도 비슷할 거예요. 매틱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, 이런 최근 좀 폼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형태의 차트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의 장투를 한다라는 마인드는 좋지만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하락이 온다,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좀 골이 깊을 수 있는 하락이라며 이런 친구들도 무사하지는 못할 수 있다라는 그 포인트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부라든지 매틱 이런 좀 추세가 나쁘지 않은 친구들은 실제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 특징은 사업성도 굉장히 좋고 시총도 높고, 그리고 그만큼 뭔가 수요 대기 물량도 좀 많다, 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알트코인들 추천해달라 라고 하면 이런 친구들을 추천할 것 같긴 해요. 어느 정도 시총도 있고 이렇게 그 저점 대비해서 지금 오히려 좀 차트가 위쪽에 있는 친구들, 그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비트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?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얘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. 최근까지는 17,000이 오기 전까지는 17,000이 바닥일 것이다. 뭐 17,000 가면은 뭐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나 올매수 하겠다. 이런 말들이 많았었죠. 불과 뭐 한 5월, 6월까지만 하더라도, 5월, 6월 전이죠. 뭐 한 3, 4월까지만 하더라도 막 그때 뭐 비트가 2만 위쪽 3만 4만 이때 놀 때니까 전혀 17,000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, 그리고 지금도 또 얘기들이 뭐 9천, 11,000, 12,000, 13,000까지도 얘기 나오는데, 만 뚫리면 나 풀매수 할 거야 이런 분들도 또 계신데, 이제 사실상 그 가격 오면은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. 왜냐면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 있을 거고, 이제 퍼드라든지 뭐 뉴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이 가득 찰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.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매수를 준비해야 될 때고, 이런 구간이 온다면 좀 과감하게 한번 베팅을 해보는 것도, 그러니까 물론 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크게 베팅을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만한 가격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, 이게 원래는 저는 이제 비트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이 기간의 조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, 어쨌든 비트 자체보다는 매크로 경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나아지고 좋아져야 이쪽 우리 시장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? 근데 이제 내년까지도, 내년 1분기까지도 뭔가 그런 쪽으로 좋아질 만한 기미가 이렇게 크게 지금은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. 그래서 사실 뭐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좀 보자 이런 마인드였는데, 생각보다 비트가 빨리 하락을 했고 지금 여기서 더 추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조정을 뛰어넘는 비트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, 그 구간이 제 기준에는 뭐 11,000 정도 라고 보여서 기간 조정이 우선이지만 비트가 11,000이 뚫린다? 그러면은 들어가겠다 라는 마인드고요. 만약에 이런 구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릴 것 같아요. 어차피 비트는 그 매크로 경제, 거시 경제 선행해서 먼저 올라가기는 지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런 먼저 선두하는 시장을 좀 먼저 보면서 따라갈 것 같습니다. 다만 가격적으로 이런 구간이 뚫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좀 과감히 매수를 할 계획이 좀 있습니다. 그 포인트를 아시겠죠, 여러분? 그리고 지금 차트가 보시면 이 차트 많이 보셨죠? 이거 뭐라 그러더라? 하여튼 이건데 지금 좀 비슷하다라고 이제 떠돌길래 가져와 봤는데, 사실 좀 끼워 맞추기 느낌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항상 이 패턴으로 가더라고요. 막 엄청나게
찌르고 나서는 막 쭉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과매도 구간이 나오고 다시 회복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이런 좀 아래로 향하는 구간 그리고 이 구덩이로 향하는 구간에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올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지금부터도 저는 지금 가격도 진짜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쨌든 17,000 밑이니까. 그래서 뭐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고 시드를 뭐 좀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눠서 좀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 18년까지만 해도 딱 이 차트랑 굉장히 유사했어요. 그러니까 18년 차트만 보면은 지금 저 차트랑 또 굉장히 유사합니다. 보시면은 딱 이렇게만 잘라도요 이 차트랑 완전 똑같아요.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? 그래서 이렇게 쓱 올라왔다가 중간 한번 내려갔고 위에 더블 탑 찍고 중간에 조정 탑 그리고 쭉 내려오는 차트 보시면은 요때랑 비슷합니다. 그래서 요때 이렇게 쭉 왔다가 7, 8월에 한번 쭉 내려갔다가 이게 6월에도 한번 내려갔었어요.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두 번 땅 하고 쭉 내려와서 구덩이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 패턴이 그때 4년 전에도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면서 이렇게 막 떠돌았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크게 그리고 나서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감이 있네요. 그래서 이 패턴을 결국 가니까 너무 쫄지 말고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구덩이 구간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좀 더 갖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 뒤, 2년 뒤, 3년 뒤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부 차트에 대한 가능성인데요. 이게 뭐냐면은 지금 분부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좋지만 조만간 비트가 하락한다면 100달러 초반선까지도 뚫릴 수 있다. 왜냐면 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 작은 지지가 지금 딱 100달러 선이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은 딱 여기죠. 여기 더 밑인가요? 저 구간이 여기 맞죠?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도 올 수 있다.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. 라고 합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가정하면은 이런 지금 좀 폼이 좋은 알트들도 추가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다만 이런 얘들은 뭐 반등이 빠를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 좀 단단한 알트코인들로 모아가기는 나쁘진 않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슈가 또 있었죠. 위믹스 코인 이슈가 있었는데 상패가 결국 났습니다. 저도 사실은 상패가 되겠지 하면서도 약간 속으로 근데 진짜 될까?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왜냐면 너무 일단 시총도 크고 막 한국 뭐 투자자들을 이제 방패막이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언플을 하길래 그러니까 상패가 돼야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 뭐 팔 때 이제 진짜 될까? 약간 이게 이 정도였는데 이제 진짜 됐습니다. 그래서 좀 떡락이 나왔고 이렇게 좀 오늘 뭐 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뭔가 메시지들이 있네요. 그래서 근데 저는 위믹스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위믹스 이게 지금 위믹스가 장한국이 뭐 비트가 갑질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위믹스 갑질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? 좀 투자자들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 뒤에서 막 그 물량 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그거 담보로 해가지고 막 돈 찍어내고 막 이러는데 뭐 이게 전혀 투자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던 그런 운영 방식이었고 이제 와서 뭐 투자자들 방패막이로 삼아서 이렇게 뭐 국내에 많은 투자자가 이 믹스에 우리한테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됐죠 사실. 그래서 좀 저는 그런 입장이고 유닉스 같은 경우가 이게 관련된 좀 정확한 디테일한 정보라든지 이런 그 흐름은 서사는 이제 다른 이제 정리를 잘 해주신 분들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은 어떤 포인트를 또 봅니까 우리가 결국 또 돈이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죠. 그래서
그래서 보시면은 유닉스 같은 경우 지금 업비트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내려와 있고 잠깐 반등하는데 싶더니 결국 또 내려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뭐 영원히 수렴한다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좀 큰 하락을 입겠죠. 그리고 뭐 중간에 바닥은 분명히 나올 거고 나중에 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어쨌든 상패가 확정이 돼버렸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의 없어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잊어야 될 만한 코인이지 않을까. 그리고 만약에 위믹스가 지금 좀 저점일 수도 있고 이걸 상패를 하더라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, 이거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물론 입금이 막혀 있습니다. 보시면은 업비트 같은 경우는 650원이죠. 지금. 근데 빗썸에서는요, 이게 500원이에요. 510원.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30%가 저렴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좀 매수를 해볼까 고민하신 분들은요, 업비트 말고 굳이 왜 업비트에 삽니까? 빗썸에서 사시고 지금 이 하락하는 그 구간에서 뭔가 핫다를 잡아서 잠깐 단기 스윙으로 먹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제 업비트가 거래량이 많고 하니까 업비트가 좋겠죠. 이거 입출금 서로 안 돼요. 뭐 김프 거래 이런 거 다 여러분 못 합니다. 그리고 뭐야 이거. 그리고 이제 위믹스가 이렇게 빵꾸가 나면 사실 위믹스가 지금 한국 토종 코인으로서 약간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원래는 뭐 클레이가 좀 그 역할을 했었으나 클레이는 뭔가 글로벌로 가는 듯 하면서 뭔가 좀 애매해졌었던 그런 느낌이었고 위믹스가 나름 국내 투자자들을 이제 등에 업고 이렇게 막 가고 있었는데 지금 무너졌잖아요.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은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만 시장이 결국 바닥을 찍고 다시 돌아서는 그 포인트에서는요 결국에는 이 위믹스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어떤 코인이든 들어올 겁니다. 실제로 투자자들의 돈들도 갈 곳을 찾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. 그래서 그 자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SK코인 같은 친구들이 좀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SK코인이 원래는 올 뭐 한 2분기, 3분기 정도에 나오려고 했었다가 이게 지금 시장 상태 너무 안 좋다. 우리 좀 출시를 미루겠다 해서 그 기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에는 내년 초에 나온다고 또 기사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SK코인 같은 친구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아직 뭐 코인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가격적인 퍼포먼스가 없죠. 그래서 이게 만약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위믹스가 지금 좀 자리를 비켜주고 지금 한국 그 토종 코인의 어떤 그 1위 자리가 약간 물음표가 된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좀 나와서 잘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실제로 위믹스 같은 경우 위믹스 뭐 위메이드 이런 친구들보다 뭐 SK 라든지 이런 얘들이 또 뭐 브랜드 네이밍도 더 있고요. 뭔가 더 잘 할 것 같죠 실제로.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도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지 그러니까 카카오의 빈자리를 뭐 네이버가 추후에 또 차지할 수도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시동을 걸고 있죠. 최근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라인 프렌즈 같은 친구들 그리고 뭐 해가지고 뭐 어떤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들 뭐 네이버 제페토 이런 것들을 앞세워가지고 좀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고 SK도 보면은 그러니까 플랫폼을 먼저 단단하게 하고 그 위에 코인을 얻는 친구들이 저는 좀 더 신뢰가 가고 가격적으로도 더 낫더라고요. 그러니까 유믹스가 물론 뭐 코인 먼저 내서 그 다음에 약간 게임을 좀 이렇게 위에 얻는 형태였다면 이런 친구들은 플랫폼을 더 중요시 여기고 그것들을 잘 갖추고 나서 구색을 갖추고 나서 코인을 좀 얻고 코인 쪽으로 사업을 진출하려는 좀 그런 무빙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더 차라리 낫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코인리스가 이게 로그인을 안 하면은 계속 이렇게 막히네요. 이게 뭐였냐면은 기사가 원래 뭐였냐면은 그 후오비랑 뭐 저스틴 썸, 뭐 폴로닉스 합병 뭐 이런 기사였는데 뭐였나요? 뭐 저스틴 썸이 하여튼 뭐 쌍펑자오랑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확실히 그 아가리 썬
아가리선이 왜 아가리선인지 좀 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최근 좀 움직임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저스틴스 한번 검색해 볼까요? 이런 거였어요. 아까 뉴스가 이런 거였는데, 그래서 약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이제 위에 올라타서 약간 소 위에 올라탄 쥐처럼 이렇게 좀 마케팅을 나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게 진짜 크립토 시장에서는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런 어떤 수장의 멘트라든지 마케팅력이라든지 이런 뭔가 좀 야비할 듯 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포지션을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확실히 진짜 중요합니다. 가격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을 때도 많고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후오비 거래소에 논란도 되게 많았었는데 결국에 좀 스무스하게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기존에 이제 저스틴 선이 이제 폴로닉스를 먼저 인수를 했었는데 사실 폴로닉스는 좀 뭔가 애매한 거래소였죠. 근데 이제 후오비를 다시 가져오면서 후오비가 흡수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고, 그리고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든지 뭐 짱펑자오 같은 애들한테 좀 잘 이렇게 싸바싸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이런 움직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렇게 움직임이 좀 나온다면 나중에 후오비 토큰 이런 애들이 아직 바이낸스에 없거든요. 상장이 안 되어 있는데 바이낸스에도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좀 그렇게 뭔가 생각이 돼요.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요, 후오비 토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많이 올랐죠. 저런 친구들의 저런 마케팅력이 확실히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. 나중에 뭐 호비 토큰이 바이낸스에 상장을 할 수도 있겠다,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김프 같은 경우는 뭐 3%대 정도 선에서 맴돌고 있고 환율이 지금 뭐 계속 오르락내리락해요.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저 같은 경우의 계획은 뭐냐면 환율이 좀 내려왔을 때 다시 좀 출국을 할 것 같습니다. 일부 자금이 저번에 들어왔었는데 다시 출국할 것 같고, 내년 중으로 뭔가 바닥이 나오면 바닥에서 저점 매수를 하고, 안 나온다면 내년 중으로 다시 좀 이렇게 환율의 정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입국을 할 것 같아요. 계획은 그래요. 제 계획은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,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이나 다음 주에는 한번 오랜만에 이제 알트코인들 한번 쭉 훑는 형태로 가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여러분 안녕.